반갑습니다. 심기현입니다. 페미니즘으로 철학하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책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이 책이죠. 지난번에도 소개시켰던 책입니다. 이 책 제목 위에 쓰여져 있는 작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많던 역사 속 여성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죠.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이 남성들이에요. 우리는 남성의 이야기들을 주로 듣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왜 여성들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책들 속에서는 남성들의 성공담 또는 남자들이 이룬 세계, 국가, 질서, 법, 사상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듯 보였거든요. 간혹 여성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뭐 남성의 성공을 돕거나 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 또 그런 행동에 대한 칭송 이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던 악녀 정도로 표현되곤 했죠. 여성들은 세계의 발전에 또는 문명의 진보에 또는 세상을 만드는 선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사 속에 여성들이 등장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 또 설사 중요한 역할을 했어도 그 여성들의 역할이 그다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가 미처 몰랐던 그런 여성들의 활약을 좀 찾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들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잘못된 역사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성 혐오가 그리스 시대로부터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알고 있죠. 제국을 다스린 여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고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역사 속에 그 제국을 다스린 여성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악녀로 표현되고는 해요. 왜 그렇게 이제 악녀로 표현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라진 여성들의 목소리, 이미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복원해내는 것은 사실 여의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것도 물론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앞뒤 정황들을 맞춰서 추론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차별이 있었다. 두 번째, 여성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세 번째,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다. 네 번째, 남자도 여자도 다만 인간일 뿐이다. 다섯 번째,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 여섯 번째, 누구도 누구를 억압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정해진 길을 가지 않을 권리. 여덟 번째, 평화와 평등을 꿈꾸다. 아홉 번째, 그렇게 우리는 역사가 된다. 이렇게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어떤가요? 어떻게 여자들이 배제되어 왔었던가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태초에 차별이 있었다. 벌써 이제 첫 장부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도 왜 여성들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다. 왜 여자는 왜 군대에 가면 안 되고, 여자는 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여자는 왜 책을 내어 쓰면 안 되는가? 왜 여자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남자도 여자도 다만 인간일 뿐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나 자기의 신체를 보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그게 유독 여성들에게 해당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도 누구를 억압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장 속에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여성들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장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다와 4장 남자도 여자도 다만 인간일 뿐이다 라는 제목의 장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2개를 뽑았거든요. 하나는 기독교의 여성, 또 하나는 계몽주의의 여성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한 해 한 권이죠. 1회 1권 규칙을 세웠는데 원칙을 세웠는데 벌써 지금 첫 수업에서 저는 벌써 2개의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 그냥 없는 원칙으로 하죠. 읽으면서 가급적이면 이 책을 오래 그냥 지루하게 이 책을 다 읽는다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점점 가면서 이제 그 한 권의 그 핵심 주제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자유롭게 이 책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여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 뭐가 떠오르세요? 마녀와 성모 마리아 좀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여성은 이상하게 마녀이거나 성모 마리아예요. 안 그러면 나쁜 여자, 착한 여자, 창녀, 성녀. 여성은 이렇게 두 종류만 평가받아 왔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같이 성스럽지 않은 여성은 마녀로 모르기가 쉬웠죠. 그래서 여성은 끊임없이 자기 희생 그리고 그렇죠. 남성들이 선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으로 평가받아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책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제목이 있어요. 그녀들은 왜 화형을 당했나라는 제목이 있고요. 이 장 속에서 중세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걸까요? 신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남성의 목소리일까요? 어쨌든 교회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신의 목소리인가요? 남성의 목소리인가요? 라고 물었죠. 사실 남성은 신의 형상을 따고 태어났다라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성, 이성, 주체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스스로 여자는 신학 박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책을 썼죠. 여자는 왜 신학 박사가 될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을까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 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이브 때문이죠.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여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 왜냐하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권위가 없다. 학자는 권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4번째, 여자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건 첫 번째 이유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 재판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 책 속에서 들고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도시 발렌시아에서 자랐던 포레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포레트가 프랑스어로 신학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은 신학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바로 신학서를 집필한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은 소박한 영혼의 거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통 이제 책을 내게 되면 자기 책을 발표했을 때 쏟아지는 여자가 어떻게 책을 써라는 그런 시선이 무서워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못 냅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책을 냈을 때 그 책이 사람들이 읽지를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남자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또 하나,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선 학자들은 대개가 남자 신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고 오직 성서에 근거해서 자기 사상을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남성의 권위를 완전하게 무시해버리는 처사였기 때문에 포레트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레트의 책은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졌고요. 1년 6개월가량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1310년 6월 1일에 파리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화형을 당한, 마녀로 물려서 화형을 당한 또 우리에게 알려진 프랑스 여성 또 있죠. 잔다르크.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던 중에 잔다르크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나타났습니다. 잔다르크는 자신이 프랑스의 왕을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온 성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죠. 잔다르크는 왕을 결과적으로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잔다르크에 대해서 그렇게 잔다르크를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잔다르크가 무서워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져서 마녀로 몰기를 시작을 한 거죠. 마녀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도사인 하이니 크라머가 있었는데요.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녀 판별법에 관한 거예요. 여성이 아직도 사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성 목사는 드문드문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가톨릭과 다르게 이제 개신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교적 트릭은 기독교적 트릭은 남성과 여성은 그 차이를 두고 그 차이를 차별로 확고하게 그 자리를 매겨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차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그게 자꾸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게, 아담의 갈비뼈처럼 남성에게 속해 있는 거다. 이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다. 그런데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차이는 차별일 수밖에 없죠. 여성은 그래서는 안 돼. 여성은 못하는 거야. 남자들도 여성처럼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못했을 때 너는 여성과 같아 라는 비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성은 남성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책을 쓴다거나 또는 자기 목소리를 낸다거나 할 때 어떻게 여성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판단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이 사랑이라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갈라두고 남자는 신의 본성을 유지하고 신의 대변인이 될 수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정말 얘기했을까? 아마 정말 신이 사랑이라면 모든 존재,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존재하는 피조물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차 제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댓글 달린 것을 봤어요. 이용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결혼제도, 특히 가부장제가 여성을 정적 대상화하고 있다, 또 노예화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에 걸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결혼과 가부장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혼이 매춘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3회차 수업의 계몽주의의 여성 이 부분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의견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